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재혁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대마불사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답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과연 주도주일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답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되게 타이밍입니다. 되게 타이밍이 중요해서 지난주에 사실은 뭐 시간이 뭐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 의도한 것도 조금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정확히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제목이 없네요. 주도주 매매해서 이제 두 번째인데요. 사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주도주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답은 나중에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같이 한번 또 복습하면서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의 대마불사, 큰 말은 죽지 않는다. 과연 죽지 않았을까? 요즘 되게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셨죠? 근데 오늘은 조금 환율도 내려가고 제가 뭐 계속 환율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시장이 안도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내내 말씀드렸고요. 주도주는 이때도 더 잘 가겠죠. 그래서 주도주란 해서 지난주에 무엇인가 말씀드렸고, 발굴기법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랐어요. 그리고 주도주 섹터 그러니까 주도주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하나의 그룹을 이었을 때 우리 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뭐가 주도주일까요? 또 어떤 게 주도주 섹터일까요? 당연히 궁금하죠.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을 놓쳤다라고 하면 다음은 뭐가 주도주일까? 당연히 궁금하시죠. 왜요? 중요한 이유는 이거죠. 주도주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주식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내 포트에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내 포트에 없으면 허전하고 살짝 배도 아프고 이런 게 주도주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드렸어요. 많은 책에서 주도주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주도주를 한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주도주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수익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 뭐 100%는 기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과거에는 대세 상승입니다. 대세 상승.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쫙 올라갈 때는 10배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지금 장에서 말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겠죠. 그거는 좀 인정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파가 뭐냐. 그렇죠? 내가 이런 주도주를 발굴했다. 라는 내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오늘 아침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주식시장 왜 들어왔지 했는데 이런 주도주 하나 발굴했어요. 그리고 내 종목에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든든한 종목이다 보니까 비중도 조금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매일 수익을 줘요. 수익 플러스 내가 이런 종목 가지고 있다 또는 발굴했다 어떤 기쁨, 그렇죠? 그런 성취감이 크겠죠. 그래서 내가 주식하기 잘했다 이런 성취감이 아마 많이 크게 생길 겁니다. 내 주식 인생에 이런 날도 있다니 라고 해서 저랑 같이 하시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두산 에너빌리티랑 LG노텍,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최근에 삼성 SDI까지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했나, 그래서 각각의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좀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YG는 왜 이게 주도주였지? LG 이노텍은 왜 주도주였지? 물론 이건 제가 나름 주도주라고 하는 것을 나름 정의한 겁니다. 그렇죠? 요 당시에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도 많이 나고 든든하고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주도주인지를 모르고, 그죠?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잠깐 가지고 있다가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쨌든 수익은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게 왜 주도주였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오늘은 교육입니다. 이 시간에는 배워야 산다. 그렇죠? 배워야지 우리가 주식도 하고, 제가 평상시에 모토가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시장에 성공한다라고 평상시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 보통 이게 짧게 줄여서 시황이라고도 하는데, 언제가 바닥이야, 언제가 고점이야, 이것만 알아도,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이 또 이 섹터가 왜 잘 가는지를 알아야 얼마큼 갈지도 알겠죠. 그래서 주도주를 제대로 공략을 하려면 오늘 꼭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뭐 유튜브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고 복습해서 보시고 어쨌든 짧게나마 지난주에 대해서는 복습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주도주 하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물론 이 수익을 다 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 수익을 다 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100% 수익 계좌 뭐 인증하시는 분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뭐 LG노태 이거는 뭐 또 21년도 9월에서 22년도 3월 그러니까 좀 최근이 더 최근이죠. 그리고 YG 사실 뭐 올해 장이 되게 어렵습니다만 YG는 이 어려운 장에서도 60%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주도주 하면 최소 뭐 100%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이 어려웠던 점은 좀 우리가 인정해 주자. 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나름 정의했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이 종목을 가져갔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렇죠? 왜냐하면 매일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수익을 줘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계속 빠지는데 이 종목들은 그 당시에도 계속 수익을 줍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익이 10% 20% 이상 나면, 그렇죠? 물론 한가 한 방이 30%니까 뭐 한 번에 까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주도주는 제가 발굴하는 방법에서 알겠지만 그렇게 물론 시장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보자. 이 얘기는 제가 어떻게 골라내는지에 대해서 발굴한 거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거니까요. 요 시간 알차게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 장이 안 좋았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 사실 이 종목이 최근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좀 더 심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을 삼성 SDI를 지금 사는 건 아닙니다. 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주도주 대마불사라고 했습니다. 대마불사. 그래서 뭐 주도주 뭐 다른 거는 다 주식 용어인데 대마불사는 사실은 사자성어죠. 여기로 왜 껴놨나, 그죠?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는데, 그죠? 물론 삼성 SDI가 뭐 대형주니까 안 죽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물론 대형주가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올라왔다는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는 3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물론 우리가 시장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인정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주도주로 이제 드디어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했나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보는 이유는 뭡니까? 저 사람 잘했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제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내는지를 여러분들 같이 학습하시고 물론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뭐 제가 주식 인생 뭐 한 25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IMF 때부터 좀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뭐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저도 많은 여러분들처럼 주린이 시절도 꽤 오래 있었고,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겠죠. 보다 보니까 나름의 노하우가 쌓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종목은 일단은 제가 이것도 제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최소 1조 원 이상을 제가 선정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가총액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좀 곤란하지 일단 뒤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종목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숨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테마 종목 제가 그런 테마 종목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단숨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마다 좀 다 다르긴 하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드가 있는 편에서는 주도주를 가져가는 게 공략하는 게 일단 좋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나는 단기 매매가 좋아 라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테마도 공략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거는 제가 또 시간이 되면 또 계속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번 교육은 일단은 주도주를 공략하는 방법, 그러니까 비교적 시청도 되고 그리고 좀 비중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골라냈을까? 당연히 시드도 좀 크게 비중도 크게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면 크게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100%는 넘어야 된다라고 기본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지금은 좀 시장이 녹록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너무 이제 시장을 낙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뭐 시장이 턴어라운드 한다.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또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란 것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 요 방법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이거는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진 않습니다. 네, 제가 나름 주식인생에서 쌓아 올린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니까요. 꼭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 최소 1조 이상을 제가 일단은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지금 앞에 그 예시를 드린 종목도 여러분이 모릅니까? 주식하는 거 다 알아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도주가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파악을 못했죠. 그렇죠? 올라가는 건 알았어. 그렇죠? 근데 이게 주도주가 될지 그냥 테마로 해서 그냥 잠깐 반짝 할지를 잘 어렵죠. 그 구분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황이 중요하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크게 갈지 또는 작게, 요즘 시장이 워낙 또 이제 좋지 못하니까 짧게 이렇게 끊어가시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교육으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솔직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보는 눈,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잘 만나면 뭐 되지 않겠냐.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가 또 공부를 통해서 뉴스도 열심히 보시고, 물론 어떤 분은 뉴스는 절대 안 보시는 분도 계세요. 뭐 사람마다 다 방법은 다르신데, 어쨌든 이제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정확히 이 섹터가 크게 갈지 적게 갈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진 않는다. 그래서 많은 수련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조금은 좀 우리가 수월하게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게 수급을 확인하는 거 있죠.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집. 그죠? 왜냐하면 큰 종목 1조 이상을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조 이상의 종목이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물론 요즘 슈퍼개미들 많으시지만 그래도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된다고 하면 개인이 들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들이 꾸준하게 이제 매집을 하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노력을 곁들여주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종목 발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발굴 체크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노력이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법입니다. 좋은 종목. 근데 좋은 종목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무조건 좋은 종목이야. 아니면 미래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야. 그렇죠? 또는 그냥 어떤 게 그냥 마음에 들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좋은 종목에 대한 기준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름 또 이거를 이제 교육을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또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나름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꼭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을 어떻게 가능한가요? 체크하기 가능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 회사를 뭐 진짜 찾아가서 너는 뭐 전화를 통해서 뭐 IR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계시지만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정보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다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컨센서스라는 게 있죠. 실적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HTS 상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지 마시라고 제가 네이버에 보면 그렇죠? 증시 증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도 몇 분기에 그렇죠? 요 분기마다 돼 있고 연도별로 돼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컨센서스가 그래서 향후 1년, 2년에 어느 정도 추정이 되죠. 컨센서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증권사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뭐 크게 말하고 어디는 작게 말하고 C는 한 중간 정도인데 이것을 종합한 거죠. 컨센서스라는 것은 이게 한 군데서 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 합을 보면 대략은 유추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컨센서스보다 좀 더 수익이 매출 많이 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요. 또 못하면 어닝 쇼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참조할 때는 컨센서스를 꼭 확인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조 미만은 어떻겠습니까? 1조 미만인데도 컨센서스가 있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이제 주도주는 좀 비중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컨센서스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방을 알 수가 없어요. 과거의 데이터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비중 크게 가져갈 수가 없죠. 아무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좀 더 확률을 이거는 이제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는 종목 주도주이기 때문에 좀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낮아야 돼요. 불안 요소, 확실치 못한 요소는 테마주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종목에서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주도주는 좀 더 불확실성이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는 종목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좋아야겠죠. 당연히 좋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HTS마다 좀 다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뭐 어쨌든 삼성 SDI를 최근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재무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장 기업 분석이 있고 컨센서스 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이제 이미 다 이게 매출 다 잡혀 있죠. 그래서 21년도 거의 뭐 매출하고 컨센서스는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22년도 좀 더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다 아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2차전지 종목이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이 물론 이 종목이 주가가 지금 현재 그 59만 거의 60만 원 육박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못 산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드에 관련된 부분이고 종목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익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 차이인데 일단은 컨센서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종목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적어도 이제 여기는 2024년도까지니까요. 향후 2년 동안은 매출 실적은 걱정이 없겠다. 그렇죠? 요거는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고요. 밑에 수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22년도 이제 추정치가 있고 23년도 추정치가 있고 24년도 추정치가 있는데 보면은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37%가 올라가고요. 내년에 20%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18% 올라갑니다. 거의 뭐 매년 20% 이상 성장한다. 이것은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과 연결이 되겠죠. SDI가 2차전이랑 연결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네네네. 친척표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확인하는 법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네이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을 보시려면 HTS, 물론 뭐 HTS마다 약간 이제 메뉴가 좀 다릅니다만 조금만 찾아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20% 매출이 성장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그 매출은 올라가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수익이 많이 안 난다. 그 마진이 많이 안 난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좀 피해야겠죠. 그렇죠?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영업이익도 많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만큼 해서 뭔가 남는 게 있어야 그거 가지고서 또 여러분들의 또 뭐 배당도 드리고 그리고 또 뭔가 뭐 공장 증설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당연히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매출도 어마어마하지만 근데 영업이익은 뭐 작년에도 60% 육박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53%. 이거는 제가 복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가한 만큼 거기서 더 또 증가하는 거예요. 복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23년도에는 27.95%, 그다음에 24년까지는 22%. 그러니까 성장한 거에 그만큼 더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성장을 계속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그렇죠? 이렇게 성장성이 좋아. 그렇죠? 성장성이 좋아. 근데 이 종목을 일단 좋은 건 알겠죠? 누가 봐도 좋은 거 압니다. 그렇죠? 2차 전지가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에너지 솔루션, 엔솔도 있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시총이 워낙 뭐 다들 좋은 대단한 종목이니까 이쪽에서는 다 충분히 되고요.
일단은 컨센서스 이렇게 확인하고 좋은 종목인 거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이렇게 성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무성향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건 알겠어요. 그죠?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주식은 우리가 쌀 때 사야 나중에 올랐을 때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굉장히 제가 아까 삼성전자도 지난주에 원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HTS 여기에 또 올려놨었어요. 주도주지 아니야. 올려놨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시간상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 의도한 바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고가 대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싸게 사야 되잖아 주식은. 그렇죠? 장기적으로 본다는 것도 무조건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야 내가 그렇죠? 배당 받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야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이 그렇죠. 누구나 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나름 기준을 또 정했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했을 때. 그렇죠? 어떤 종목은 보면 매일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종목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좀 요즘 미국 시장에 비교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그렇게 올라갈 것 같이 나스닥 쭉 우상향하다 요즘 많이 떨어졌죠. 제가 미국 주식 사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미국 증시는 그냥 참고로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 가지 이유는 아니고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그렇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장이 안 받쳐져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기술적인 이유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계속 너무 올라가면 물론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좋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저점에서 잡아서 같이 올라갈 때 수익을 내면 더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좀 수익을 좀 크게 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가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했을 때 우리가 일단 30% 접근했을 때 일단은 저 종목 좋은 거 평상시 알아요. 근데 30%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죠. 바로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만큼 많이 떨어졌어? 이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 고민에 사실 그것 때문에 주식을 못 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동감하시죠? 동감하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못 삽니까?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못 사잖아요. 왜? 욕심일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지길 바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 확인하는 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상승이, 그러니까 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턴어라운드 하겠죠? 반등을 하겠죠? 거기에서 어떤 신호를, 이거 굉장히 좀 기술적인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오늘 간단한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또 교육 시간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텐데 어느 때일까요? 그죠? 분명히 2차 전지 좋아요. 그죠? 성장하는 거 맨날 여기 뉴스에서 알아요. 그죠? 테슬라 맨날 올라가요. 근데 왜 얘는 이렇게 빠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그런 고민들까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계속 떨어졌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수급을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우리가 개인들이 올릴 수 있습니까? 물론 슈퍼게임이 올릴 수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쭉 우상향 하려면 제가 작게 수익 내는 게 아니라 크게 수익 내는 법에 대해서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개인들이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이든 또는 기관이든 누가 자꾸 사줘야 됩니다. 그렇죠? 충분히 저가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만 나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식은 물론 이거는 고급 정보야 누구한테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왜요? 이렇게 큰 시총 1조 이상의 종목이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 혼자 하면 이건 소외 종목입니다. 관심 없는 종목은 백날 기다려도 안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누가 관심을 가져줬어. 그렇죠? 근데 꾸준히 누군가가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이 아니라 그게 어떤 기관이에요. 그럴 때는 좀 더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예, 요거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확인, 또 확인. 예, 여기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분석이야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지만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해서는 조금은 좀 부족하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것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에서 이제 너무 좋은 종목인 거 알겠어요. 근데 이 종목은 왜 못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외해야 될 거, 그렇죠? 예, 여기서 제외한다는 것은 이 종목이 반짝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주도주가 될 만큼 크게 올라가지 못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사실 요 얘기는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지가 이렇게 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률이 주도주를 잡아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도주에서 제외할 종목들 이거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ESG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뭐 ESG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E는 뭡니까? environment, 환경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사실 뭐 우크라이나 사실 뭐 러시아 이런 전쟁에 무슨 환경까지 생각해야 되냐? 그렇죠? 최근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 사실 포기하면 훨씬 뭐 원자재 뭐 수월할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추세가 바뀌진 않겠죠, 그죠? ESG 그리고 사회적인 소셜 그다음에 특히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게 작년 말부터 강조되는 게 뭡니까? G죠, G, 거버넌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물적 분할. 여러분들 이거 딱 말씀하시면 딱 아시겠죠? 머리 아픕니다 이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딱 믿고 들어갔는데 그 핵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대. 이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개인만 속 쓰린 게 아니죠. 투자가 이게 뭐 미리 알았던 기관들은 조금 뺐겠지만 뭐 외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환율 맨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오늘도 환율 한 10원 정도 내려갔어요. 내려갔지만 오늘도 외인들은 약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언제 들어올지 타임 재고 있겠죠? 그리고 오늘 들어갈까 내일 들어갈까 아니면 한 번 더 그냥 좀 쳐주고 들어갈까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외인 투자자들도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는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외인 기관, 우리 개인 투자자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인 투자자들도 국내에 들어올 때는 뭔가 여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물론 공매도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좀 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치하고요. 그거는 차치하고 일단은 이런 국내의 어떤 거버넌스의 문제, 물적 분할의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다. 그죠? 외인 투자자들도 이것 때문에 손실을 크게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금이 적으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또 많으면 몇 억이겠지만 외인 투자자들은 또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어떤 싱가포르 한국계인데 싱가포르 투자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토로를 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자기들도 손실 봤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기가 좀 꺼려진다. 이거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참 큰 날벼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이슈가 있으면 사실은 이 종목이 크게 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뭐 피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아마 먼저 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ESG의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이 올해는 조금은 많이 좀 그 개선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좀 더 봐야겠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주도주가 되기에는 그러니까 장기 우상향 하기에는 아무래도 충분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체 없는 테마. 그렇죠? 메타버스 점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전기차도 사실은 처음엔 테마였습니다. 처음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전기차가 수익이 안 났어요. 그리고 수소도 이게 테마인자 아니면은 이제 실체 있게 올라가느냐, 그죠? 기로소 있죠? 전기차도 처음엔 테마였어요. 제가 테마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기에는, 그죠?
좀 더 뭔가 실체가 있고 아까 실적이 뭔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성장이 가시적으로 보여야죠. 예, 이런 종목들이 좀 더 크게 간다. 물론 테마주 뭐 며칠만 은 몇백 프로 가는데요. 그죠? 제가 그거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그거의 매매가 따로 있는 거고 지금 얘기는 주도주 매매를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죠? 뭐 테마주로 해서 수익 많이 내요. 그죠? 나는 시드가 저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나한테 맞아요. 당연히 그것도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방법이 따로 있고 이거는 이 방법이 따로 있고 지금은 이 시간은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시청도 뭐 1조 이상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얘기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테마는 테마로 다뤄야 되고, 그죠? 주도주는 다르자.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 그거랑 연관돼서 시총이 너무나 크거나 작은 종목들, 벳셀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벳셀. 그래서 최근에, 벳셀 좀 요건 차트를 좀 볼게요. 벳셀은 어떤 종목인가요? 벳셀은 UAM 그렇죠? 도시명 항공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라잉카라고도 이제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시총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 시총이 1,000억도 안 돼?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도주가 아니라 이제 테마성으로 일단 말씀드리는데, 근데 단기간은 어떻습니까?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가도 하러 갔다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물론 이런 종목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면 좋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비중을 크게 싣기는 어렵죠. 물론 무조건 유행 무조건 간다라고 해서 비중을 크게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좀 시드가 좀 많이 있는데, 그죠? 예. 많이 몰빵하기는 조금은 왠지, 아직은 이제 UAM이, 장래 희망은, 그죠?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벳셀도 제가 뭐 많이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근데 이거를 주도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비중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주도주의 기준으로는 좀 시총이 아직은 너무 작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총이 작으니까 더 많이 커져야겠네요. 앞으로 뭐 더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렇게 크고 하면 사실은 주도주에서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분명 주도주랑 테마가 다 다르다, 접근한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드리지 낫다는 얘기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벳셀 예를 들었고요. 그럼 나는 주도주보다는 테마주가 더 많네 이러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총 좀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ESG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장단기 약재가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오버행 이슈. 그래서 그러면 아까 삼성 SDI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총도 훨씬 큰데 이 종목은 왜 주도주가 되나요? 못 되나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시총 LG 에너지 솔루션이 훨씬 더 크고 앞으로 또 성장성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공격적인 어떤 투자, 미국의 증설, 공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도주는 뭐라고 했나요? 좀 비중 크게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좀 제거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습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이라고 했는데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풀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정도 이것이 정리가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1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종목 앞으로 성장성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는 1년 또는 뭐 몇 개월 사이에서는 크게 올라가기 어려울 때는 제가 조금은 일단은 주도주에서는 일단은 제외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장단기에 뭔가 해결돼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종목 중에서는 두산중공업, 지금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좀 증자했죠. 유중을 했죠. 유중을 했기 때문에 좀 물량이 조금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버행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상승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은 약간 물론 원자력의 기대도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또는 수소 또는 풍력 모든 발전에 다 관련되고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조금은 당분간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지만 이런 오버행 이슈라든지 또는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제외를 하자.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땠냐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제가 차트를 좀 더 볼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제가 나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해서 발굴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아까 그 컨센서스 확인하셨죠? 그래서 뭐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고 뭐 컨센서스가 그 이후 것까지는 추정을 보통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뭐 2년, 3년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 전기차 굉장히 계속 앞으로 성장하는 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종목이 삼성 SDI는 작년에 8월 13일 날 82만 8천 고점을 찍고서 그다음에 올해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날 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 보니까 그때로부터 44%가 빠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렇게 성장성이 이렇게 좋은 종목이 44%가 빠졌어요. 그럼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충분히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아까 제가 30% 말씀드렸잖아요. 30%를 더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왜 빠졌나요?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오른 종목 올라갔지만 않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결국에는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좀 과도하죠. 그럼 회사에 문제가 있나? 근데 컨센서스에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 무슨 뭐 좀 안 좋은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44%가 빠졌습니다.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겠죠. 저가 아니라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컨센서스는 엄청 좋은데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은데 이렇게 44% 빠졌어요. 그죠? 이유는 지난번에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워낙 뭐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그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모든 거의 웬만한 종목들이 이게 1월 28일인가요? 거의 저점 찍었는데 그거로 더 빠졌습니다. 요거는 약간 기술적인 이유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수에 상장되면서 그동안 2차 전지에 당겨져 있던 종목을 기관이나 외인들이 더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억울한 거죠, 사실은. 삼성 SDI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반등할 때 얘는 더 빠졌어요. 당연히 그러면 기회다. 그렇죠? 일단 관심.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0% 빠졌으니까 바로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분할 매수죠. 그래서 시그널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까지 뭐 다 얘기하기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모든 시그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캔들을 봤어요. 그래서 상승 반전 뭔가 망청이라든지, 뭐 샛별형이라든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물릴 확률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신뢰성이 좀 더 높다 뿐이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넘게 빠져 이 좋은 종목이 빠졌는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패턴이 한번 나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100을 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관심을 가지되 나눠서 그렇죠? 처음에는 5나 10 정도 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 또 빠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나 했더니 쌍바닥 찍는 했더니 더 내려갔죠. 그럴 때는 그때도 다시 쌍바닥이다. 그래서 다시 뭐 우상향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5%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근데 지금 뭐 40% 이상 빠졌다. 이거는 좀 누가 봐도 과도하다. 50만 원 이상은 너무나도 과도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예, 지난번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은 물론 기술적인 분석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다시 우상향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도 늦지 않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이 필요한데,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구랑 같이 합니까? 이렇게 큰 종목들은 기관이라든지 또는 외인들이 매수하는 타이밍을 좀 보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꾸준하게 계속 매입이 들어와요. 매수가 들어와요. 그걸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인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고, 그리고 5일선과 21선이 바뀌는, 교차되는 골드 크로스 확인하고, 이럴 때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삼성 SDI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진도를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철저한 분할 매수. 왜냐면 아무리 이거 뭐 내가 캔들 배웠어 해도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특히 하락장에서 더더욱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분할 매수. 그리고 저항선과 지지선. 사실 요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아까 뭐 골드 크로스 일단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는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기관이 계속 뭐 연기금하고 투신 계속 매입을 해, 그렇죠? 그리고 우상향 해, 그 골드 크로스가 나와. 그리고 삼성 SDI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양극재, 음극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2차전지 섹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요. 그럼 또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무더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무더기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4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골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이 실었어요. 근데 나는 수익을 더 내고 싶어. 삼성 SDI는 왠지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차이 실현하고 이제 또 갈아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의 전략에 이런 게 있습니다. 빅앤 스몰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가 있으면 또 소형주도 같이 닿는 겁니다. 그렇죠? sek터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SDI를 담았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그 양극재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시초 1위가 되었습니다. 10조가 굉장히 몸집 커졌어요. 그래서 이거 빅앤 스몰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비교적 뭐 LNF라든지 같이 올라온 종목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삼성 SDI 찾아낸 것처럼 비슷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컨센서스 굉장히 우상향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아까 이제 그 2차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좀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니켈, 알루미늄 굉장히 뛰면서 부담이 된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정가를 시킬 수가 있는 이런 종목도 잘 갔죠. 그러면서 2차전지 양극재 종목들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이후로 우상향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확인했을 때, 그럼 큰 종목하고, 갈아타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이런 종목들 같이 포트에 담자. 그러면은, 그 작은 종목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모 신소재, 그 이후로, 그렇죠. 뭐, 바닥권에서는 거의 100% 올라갔습니다. 100% 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삼성 SDI는 37%인데 코스모 신소재는 바닥에서는 100%까지 딱 100%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또 오늘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은 요 정도 이렇게 빅앤 스몰, 그러니까 대형주, 주도주 섹터에 있어서 큰 종목도 하나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소형 종목도 같이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충분히 좋은 소형 종목도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곤란해서 이렇게 같이 가시면은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내로 그렇게 삼성 SDI고 코스모 신소재 말씀드렸고요. 물론 포스코, 케미칼 이런 종목도 굉장히 그 후로 이제 추세가 좋았습니다. 네.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주도주일까요? 아닐까요? 네, 주도주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주도주여야겠죠. 답이. 답은 이미 정해졌는데 일단은
월봉을 보세요. 물론 지금의 주가의 모습은 주도주가 아니죠. 우상향을 뭐 몇십 프로 해야 되는데 많이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월봉을 보시면, 차트 잘 보이시나요? 예,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2007년도부터인데 2008년도에 뭐가 왔습니까? 금융위기였죠. 2008년도 금융위기가 너무 미미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는 당연히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좀 꺾인 이유가 좀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고요. 그때 공매도가 없을 때 그때 오버슈팅이 나왔고 지금서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물론 뭐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와요,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60일선에서는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빠져도 크게 많이 빠질 염려는 없다. 일단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뭐 반도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발굴하는 방법이 일단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를 이제 같은 반도체이지만 저는, 탑다운 방식을 주로 취합니다. 그죠? 맨 위에 있는 종목이 있고, 시총이 같은 섹터에서 좋은 맨 위에 있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음에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총이 400조, 오늘 400조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조금 내렸습니다. 옛날에 100조 이상이었는데 지금 한 85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80조 좀 넘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보면 요거 반도체는 뭐라고 하나요? 사이클을 탄다라고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네, 그 11시에 강한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에 토마토즈 당연히 출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반도체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전지 말씀 드리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반도체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사이클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럼 다음 사이클이 언제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얼마 전 지난주에 인텔에서 서버가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디램,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죠. 근데 이것이 많이 필요한 것이 서버들이 이것을 교체할 때입니다. 근데 인텔이 서버용, 그래서 이 CPU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 초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주식은 미리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경기 침체 굉장히 좀 걱정을 해요. 근데 제가 경기 침체 올 겁니까? 안 올 겁니까? 이렇게 딱 물을 때 제가 머뭇거리게 돼요. 왜냐? 경기 침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섹터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도주는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침체가 되지 않는 섹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래서 다음 사이클이 조만간 물론 이게 뭐 한 분기 좀 더 지날 수도 있습니다만 오고 있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이 좀 더 작죠? 이 종목은 이제 시총이 2조, 3조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기준에는 1조 이상이 되니까 좀 기준은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 종목도 이거 월봉입니다. 이거 월봉 차트인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2020년도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다음에 팬데믹,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살짝 내려갔다가 이제 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어떤 변화가 좀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디램, 엔드 플래시라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하고, 근데 삼성전자가 누구랑 많이 비교가 되죠? TSMC라는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랑 비교가 됐습니까? 왜 얘랑 비교가 될까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절대 강자인데, 근데 전체 반도체 파이 중에서 그래서 메모리가 3분의 2 정도 되고요. 파운드리가 나머지 3분의 2예요. 이 파이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TSMC가 좀 더 많은 포션을 가져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아까 그 DB 하이텍의 월봉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2020년도에 파운드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것을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돼서 TSMC와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어마어마한 진짜 공정이 필요한 최고의 최첨단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또 얼마 또 안 남았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뭐 자꾸 여러분들이 물으세요. 그러면은 물론 오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오지 않는 섹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황이 없는, 침체가 없는 이런 섹터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그 파운드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파운드리 회사인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반도체 얘기하는 좀 시간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죠? 파운드리 쪽은 일단은 침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물으셨을 때 제가 대답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침체가 없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왜 파운드리가 또 이게 계속 크고 있느냐? 여러분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로봇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로봇이 뭔가요? 그렇죠? 여러분은 로봇 청소기인데 거기에 CPU, 비메모리 반도체 하나 들어간 게 로봇 청소기가 됩니다. 모든 데 다 이런 비메모리가 들어가요. CPU가 또는 MCU가 들어갑니다. MCU라고 해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지금 하다못해 밥솥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들어가고 텔레비전에도 다 이미 들어갔어요. 하다못해 리모컨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수요가 없어질까요? 더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그리고 특히 자동차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자동차가 왜 못 파나요? 못 만들죠. 왜? 무엇이 부족해서?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디램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서버용 이것도 이제 곧 수요가 머지않은 시대에 좀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파운드리 이런 비메모리 쪽은 진짜 이제 옛날에는 을이었는데 이때는 슈퍼 오히려 갑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른 게 값이 되고 그래서 이 실적이 향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들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도주나 이런 거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뭐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이렇게 주도주에 형성할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못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에도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